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곰돌이푸 인생의 맛이라는 책입니다. 곰돌이푸 하면 좀 유아틱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맛을 알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을 골랐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친근한 곰돌이푸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인생의 맛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 책은 벤저민 호프 지음, 안지니 옮김, 더 퀘스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간결한 지혜, 그 다음에 인생에서 뭔가 하나 빠졌다고 느껴지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한다고 합니다. 삶과 세상에 관한 작은 곰의 노래. 더 똑똑해진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니고, 피클렛이 망설이고, 이오르가 투덜거리고, 레빗이 이것저것 재고, 아무리 거들먹거리는 동안 곰돌이푸는 그저 자신으로 존재하기. 자,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이 책에는 공자와 노자 이야기, 그리고 도가 사상에, 도가 철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자는 삶이 조금 못마땅했던 모양이다. 공자는 현재와 과거가 단절되어 있으며 지상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우주의 통치법적인 하늘의 법도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공자는 조상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의식과 기념식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의식이 열릴 때 하늘의 아들인 황제는 무한한 하늘과 유한한 땅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처럼 행동해야 한다. 유교사상에서 정확한 규칙에 따라 연주되는 궁중음악, 미리 정해진 걸음걸이와 행동과 대사가 결합되고 고도로 복잡한 의식들의 체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네요. 모든 의식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행된다. 공자에 관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남아있다. 돗자리가 구겨져 있으면 스승님이 앉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스승님이란 공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유교사상 사회에서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마디를 통해 이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속의 두 번째 인물인 석가모니에게 지상에서의 삶은 쓴 것이다. 삶은 집착과 욕망으로 가득하고 그 집착과 욕망 때문에 고통이 생겨난다. 석가모니의 눈에 비친 세상은 유혹의 덫으로 가득한 곳이고 환상을 만들어내는 곳이며 모든 생명에게 고통의 수밖에와도 같은 곳이다 라고 합니다. 불교도들은 평화를 얻으려면 진흙탕과 같은 세상을 초월해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반이란 문자 그대로 바람 한 점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발상지인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불교는 중국인들의 낙천적인 성격에 맞춰 많은 변화를 거쳤지만 독실한 불교 신자들은 여전히 일상생활 속의 씁쓸한 바람들이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자의 시각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누구든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유교의 온갖 규칙을 따라서는 그 조화를 발견할 수가 없다. 도덕경에서 노자가 선언한 대로 땅은 본질적으로 하늘과 닮아 있으며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것은 인간의 법도가 아니다. 하늘과 땅의 법칙은 멀리 정해진 행성의 회전은 물론이고 숲속의 새들과 바닷속 물고기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네요. 자, 노자에 따르면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형성되고 유지되는 자연에 인간이 간섭하면 자연의 균형은 오히려 깨진다라고 합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가볍거나 무겁고 습하거나 건조하고 빠르거나 느린 것처럼 모든 사물은 각자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네요. 추상적이고 독단적인 규칙들이 외부에서 강제되면 반작용은 불가피하다. 그럴 때 살면 못마땅한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노자에게 세상은 함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귀중한 교훈을 주는 스승이다라고 하네요. 세상이 주는 교훈들을 잘 받아들여야 하며 세상의 법칙을 잘 따라야 한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 노자의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노자는 사람들에게 속세에 등을 돌리기보다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뛰어들으라고 합니다.
자, 진흙탕 속에 뛰어들면은 한우가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배후에서 작동하는 법칙을 그는 길이라는 뜻의 도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노자 철학에서 우주의 길은 바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것이며 도를 언어로 표현하려는 것은 도의 무한한 권능과 인간의 지성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의 본성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 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도와 분리되지 않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도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노자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철학적인 사상, 금욕적인 사상, 그리고 토속 종교로 나뉘었다고 하네요. 이 모든 형태의 가르침을 통틀어 도가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도가 철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도가 철학이나 노자 공자의 사상들은 당연히 중국에 관련된 거라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에서 미운 오리새끼가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 안의 어디엔가 특별한 뭔가를, 그러니까 일종의 백조를 숨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주기 전까지는 그 백조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저기 물을 튀기며 헤엄쳐 다니는 것밖에 없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본성을 아는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진정한 삶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없애야 할 것들과 변화시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지나치게 무자비하거나 지나치게 전투적으로 달려들 필요는 없다. 쓸모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이런 단점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변화할 것이며 어떤 단점들은 우리가 길을 가면서 누그러뜨릴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내적 본성을 인식하고 신뢰하며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미운 오리새끼 안에 백조가 있다면 통통 튀는 티거 안에는 길눈이 밝아 친구들을 구해주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특별한 뭔가가 하나씩 있다. 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죠. 그 유명한 말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상대를 알고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인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제일 늦게 그 꼬리말에서 문장이 하나 있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길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길을 간다네. 도는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행동하는 방법, 우리가 하는 일들, 이 모든 게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길을 알아내려고 너무 애쓰면 우리는 혼란에 빠져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지. 그건 당신도 알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당신이 할 때 길을 찾게 될 거요. 그리고 그 길이 당신을 따라오지요. 참 의미 있는 문장인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이 당신을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책에서 읽었는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은 많이 알 수도 있지만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게 더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에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 거고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것도 알고 싶었고, 먼저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씩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것들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화면 속에 구독이라는 그 버튼 누르는 방법도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맛이 아닌가. 이 곰돌이 푸 인생의 맛에서 전해주는 어떤 심오한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간결한 지혜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내가 먼저 뭐를 잘할 것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해도
굉장히 그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워졌으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어떤 성장이 있고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푸 인생의 맛이라는 책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